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2강 제1장 인간이 하등 형태로부터 유래한 증거. 본론 강의는 2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자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간의 신체 구조가 하등 형태로부터 물려받은 흔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과 유사한 형태로 축조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뼈는 원숭이, 박쥐, 물개의 뼈와 비슷합니다. 근육, 혈관, 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도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인간은 공수병, 천연두, 비저병, 매독, 콜레라, 수포진과 같은 질병을 하등 동물들과 주고받으며 원숭이는 인간과 같은 비전염성 병에 걸립니다. 중풍, 뇌졸중, 장염, 백내장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며 인간에게 효과를 내는 약물이 그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원숭이는 홍차, 커피, 증류주에 뛰어난 미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실들은 원숭이와 사람의 미각신경이 비슷하고 신경계가 유사한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몸은 때때로 다른 포유류를 감염시키는 동일속, 동일과의 외부 기생충으로 들끓기도 합니다. 포유류, 조류, 심지어 곤충의 경우처럼 질병이 심각해지고 지속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임신과 같은 과정도 똑같이 신비한 월주기 법칙을 따릅니다. 0.2mm 정도의 인간의 난세포는 다른 동물의 난세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발생 초기 인간의 배, 엠브리오는 일반 척추동물의 것과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태아와 새끼 원숭이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발생 단계의 후기입니다. 흔적기관이란 네발동물, 수컷의 유방, 반추동물의 앞니처럼 쓸모없거나 현 소유자에게 전혀 기여가 없는, 그래서 현재의 조건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기관을 말합니다. 고등동물 중에 흔적기관을 갖지 않은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적기관과 미성숙기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미성숙기관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의 소유자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이후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기관은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도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성의 피부는 대부분 짧고 헝클어진 털로 덮여 있으며 여자에게는 부드러운 솜털이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 그리고 같은 인종이라 하더라도 머리털은 개개인과 부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하등동물의 온몸을 고르게 덮고 있는 털 가죽과 비교할 때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털이 흔적기관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금니와 사랑니는 문명화된 인종에게서 흔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침팬지와 오랑우탕의 경우 이들의 어금니는 단 2개의 치근을 가지며 17세가 될 때까지 잇몸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흑인종의 사랑니는 3개의 분리된 치근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견실합니다. 인종들 간의 이런 차이를 샤프하우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인종의 턱 뒤쪽 치아는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짧아지는 것은 문명화된 사람들은 부드럽고 요리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턱을 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생식계에 여러 흔적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한쪽 성에는 효율적이지만 다른 성에게는 단지 흔적기관에 불과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논리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포유류의 수컷에게는 유방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발달되어 있어 젖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홍역에 걸렸을 때 암수의 유방이 확장된다는 사실은 유방의 본질이 암수에게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실들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동일강의 구성원들이 공통 조상에게서 유래되었고 이것들이 다양한 조건에 적응, 변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보이는 상동적 구성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손, 말의 발, 물개의 지느러미 발, 박쥐 날개의 유사성은 다른 견해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들 모두가 똑같은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흔적기관을 과거의 조상들은 완전한 상태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달라진 생활습성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 변화는 그 기관을 사용하지 않거나 개체에게 불필요한 기관으로서 개체가 방해를 덜 받게 하는 자연도태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타 척추동물이 왜 유사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왜 유사한 발생 초기 단계를 거치며 또 왜 공통적인 흔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들 모두의 유래에 관한 공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동물계의 구성원으로 눈을 돌려 그들의 근연성, 분류, 지리적 분포, 지질학적 연속성으로부터 얻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결론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머지않아 인간과 포유류의 상대적 구조와 발생에 익숙했던 과학자들이 각각의 형태들이 개별적으로 창조된 작품이라고 믿었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